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브스텐스 페인터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이 서브스텐스 페인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3D 페인팅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죠. 현재 맥슨에서 나온 시네마 4D에 있는 바디 페인터하고도 약간 비슷한 툴이고요. 툴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는 서브스텐스에 대한 소개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페인팅 하는 거는 다음 강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블렛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서브스텐스를 이제 데모로 이제 받으실 때도 이 서브스텐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버전을 받으시면 2.1이라는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브스텐스 페인터도 있고요. 서브페인터, 서브스텐스 뭐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두 개의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게임에서 필요한 어떤 페인팅이나 어떤 재질 작업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서브스텐스 페인터 2.1 버전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재질이라든가, 아니 여기 툴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음새라는 형태들을 좀 그리실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베이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중맵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헬프까지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파일은 메뉴에 보시게 되면 New라고 나와 있고 오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픈이라고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뉴입니다. 오픈은 뭐 어떤 파일을 열 때 쓰시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확장자일 거예요. 뭐 SPP, 뭐 IBC, 뭐 이런 메뉴인데, 이런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서브페인터에 대한 예제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저장하고 이제 PSD 파일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페인터일 거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디 페인터나 이런 데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임포트라는 메뉴를 써서 파일을 불러왔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임포트 메뉴가 리소스라는 메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3D에서 작업한 걸 불러오실 때는 New라는 파일, 좀 특이하게 New라는 파일에서 뭐 철저하게 이제 페인팅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시네마 4D는 좀 틀리죠. 바디 페인터는 시네마 4D 안에 있는 바디 페인터니까 시네마 4D에서 모델링을 하시고, 예, 바디 페인트에서 채색을 할 수 있는 저작 도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뽑아내서 뭐 맥스나 아니면은 마야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페인팅만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New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메쉬라는 파일 있죠? 예, 셀렉트를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BJ, 뭐 3ds, 뭐 확장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BX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자가 없는 이유는 FBX는 애니메이션 공유 파일들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차후에 디자이너들을 위한 유니티 3D라는 어떤 강좌를 하실 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FBX라는 강력한 확장자를 두고 좀 오래된 확장자, OBJ라든지 3D 확장자를 쓰는 이유는 텍스처링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라서 부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서브페인터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겟몰 샘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체제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서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연결하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뭐 오브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브러쉬 기능도 있고요. 그죠? 브러쉬도 받을 수 있고, 이펙트, 필터 이펙트에 관련된 거, 이게 좀 겹쳐서 나오네요. 그죠? 모델링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쉬에 관련된 거, 예, 보시게 되면 캐릭터 8개가 있네요. 열어볼까요? 캐릭터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리소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시게 되면 이제 get 샘플, 오픈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설치를 하시게 되면 샘플이 하나인가 있을 겁니다. 자, 프리뷰 스페어라는 샘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스나 마야 3D 저작 도구에서 작업된 거지만 용량이 꽤 크네요. 78메가나 되네요. 좀 버벅될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렇게 메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움직여 볼 텐데, 우리가 창을 잠시 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창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매트리얼이라고 되어 있고요. 3D 창입니다. 자, 3D에서 볼 수 있는 창이라서, 3D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채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UV뷰입니다. 자, 맥스나 마야에서 UV 좌표를 핀 상태에서 갖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UV 좌표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UV 좌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UV와 3D UV를 동반을 가면서 뭐 채색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시는 게 3D 뷰와 2D 뷰가 있습니다. 3D 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때 움직일 수 있는데, 마우스하고 좀 틀려요. 마우스하고 이제 타블렛 펜하고 좀 틀린데, 우선 마우스는요, 타블렛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Alt 누르고 버튼 3개로 사용을 하십니다. Alt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 버튼이죠. 왼쪽 버튼은 회전입니다.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회전이에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펜입니다. 펜.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줌인 줌아웃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채색을 한다거나 이제 그림을 그리는 저작 도구이기 때문에 그죠? 뭐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뭘 써요? 타블렛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컨트롤 Z가 취소입니다. 컨트롤 Z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Alt를 누르시고요. 빈 공간을 갖다가 돌리시면 로테이트예요. 그죠? 그다음 펜이죠. 펜을 갖다 공간에 누르신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빈 공간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시면 펜입니다. 자, 컨트롤 Alt를 누르시고요. 움직여주시면 뭐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Alt를 누르시고 빈 걸 돌리면 로테이트. 그죠? 아크 로테이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lt를 누르시고요. 타블렛 펜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뭐예요? 펜 기능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시고요. 타블렛의 옆에 버튼 있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뭐예요? 줌인 줌아웃이에요. 버튼을 누른 상태, Alt 누르고 옆에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뷰를 보시게 되면 재질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줄 텐데, 우리가 멀티 프로세싱으로 선택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2D뷰도 마찬가지입니다. Alt를 누르시고, 그죠? 회전이에요. 타블렛 누르시면, 컨트롤 Alt를 누르고, 펜 누르시면 펜, 그 다음에 옆에 버튼, 똑같습니다. 제어는 2D뷰나 3D뷰 똑같습니다. 움직여주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3D뷰와 자, UV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UV뷰입니다. UV뷰. 자, 근데 3D뷰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디스플레이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앞으로 쓰시면서 작업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넥스트 채널이라고 되어 있고 C라고 되어 있죠. 채널의 C는 아니고요. 아마 컬러 맵에 대한 C의 컬러 맵의 맨 앞자리는 C고요. 디스플레이 매트리얼은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M을 누르시면 재질에 관련된 거예요. 두 가지만 좀 보겠는데 한번 C를 한번 눌러볼게요. C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지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3D를 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무슨 뷰라고 할까요? 디퓨즈 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C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트 맵인데, 자, 이게 아마 하이트 맵을 보시면 다 검은색이네요. 그죠? 검은색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높낮이가 없는 오브젝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철이 좀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멀 맵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 노멀 맵을 공부한 상태에서 이 노멀 맵이 적용이 안 됐는데, 하이트는 높낮이를 나타내는 이제 높이란 뜻이죠. 하이트는. 그래서 이 하이트인데 흰색일수록 높낮이가 나타나는 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색이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올라가 있는 뷰예요. 그래서 근데 흰색이 없다는 얘기는 오브젝트로는 높낮이를 변형을 했지만 텍스처로는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 그러니까 노멀맵이 아마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텍스처가 없나 보네요. 자, 다시 C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얘는 뭐예요? 러프니스죠?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거는 약간 맵이 약간 거칠 느낌의 어떤
약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이게 러프니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 게임 캐릭터 제작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스팅그리라는 쉐이더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게 비포트를 최적화하기 위해 쓰는 거였었죠. 거기에 보시면 러프니스 맵도 적용이 되니까 여기서 복합 재질을 뽑으신 다음에 러프니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거를 디퓨전 맵을 만들고 포토샵에서 디세츄레이터로 빼신 다음에 모드를 조정하신 다음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셀을 놓으시게 되면, 자, 이거는 메탈릭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빛나는 부분은 흰색으로 아마 처리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아, 이거 아까 제가 그린 게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렸네요. 그죠? 검은색은 약간 빛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약간 이 철 느낌이 좀 강화가 된 부분은 흰색, 철 느낌이 좀 빠지는 부분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와 있습니다. 자, 노멀맵입니다. 아까 하이투맵에서 본 것처럼 깨끗하죠, 노멀맵이. 일반적으로 노멀맵이 적용이 안 되는 오브젝트예요. 그죠? 많은 노멀맵이 없는 상태네요. 그죠? 자, C를 누르면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처음 상태의 재질로 돌아가시려면 M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 상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M은 재질이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좀 틀리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메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먼저 할까요? 자, 레이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는 필 레이어가 있고요. 그냥 어드 레이어를 해서 레이어를 하나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이펙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레이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하시면 또 밑에 하위 항목에다 이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하고도 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마스크 기능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도 클리핑 마스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디 이펙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펙트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펙트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에 보시면 이렇게 이펙트가 하단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밑에 이렇게 게이지 부분 나와 있죠. 이렇게 오파시티를 바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여러 개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보시면 어디에서 폴더로 정리를 좀 하시든가, 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필 레이어는 색깔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필 레이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어드 레이어, 일반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는 비슷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셰프란 부분에 알파, 자, 프로세서, 질감 그릴 때 많이 쓰는 부분이겠죠. 예, 질감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제너레이트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재질들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상태를 확인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멀맵이 들어가는 과정들 확인이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오브젝트의 노멀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나 이런 재질들, 텍처들, 이런 게 이제 선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프로세스들은 요 밑에 아마 차곡차곡, 그 다음에 불러왔던 이미지나 이런 부분도 이 CF라는 부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에 왼쪽 팔에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서치라는 부분을 찾아서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브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러쉬의 모양이죠. 여러 가지 브러쉬에 대한 모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브러쉬에 대한 모양이죠. 자,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잠시 우측으로 싹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사이즈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플로우, 이게 아마 오파시티,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간격들 나와 있습니다. 포토샵하고 똑같네요. 그죠? 자, 요것도 단축키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이즈는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포토샵하고 똑같죠? P 옆에 있는 블락키를 쓰시면, 사이즈 쓸 수 있어요. 그죠? 사이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찍으시면 등록 정보가 좀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요거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도 좀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파티클 쓰실 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재질을 선택한 상태에서 재질이 막 그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지금 매트리얼이 선택된 상태가 이제 벗겨져 나올 겁니다. 자, 일반 브러쉬죠. 자, 근데 파티클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데, 이 파티실은 약간 뭐냐면 좀 약간 뭐 조금 불규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에 대한 브러쉬.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려볼게요. 보이세요? 네, 좀 너무 크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쓰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죠? 네, 보이세요? 이런 브러쉬들을 얘기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뭐, 자국들이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좀 쓸만할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저 쓰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뭐, 툴이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라이벌리들 나와 있죠. 한번 드래그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피어에 있는 블락키를 사용을 하셔서, 이것도 좀 오래 걸리네. 그죠? 블락키를 조금 크게 그린 다음에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총탄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죠? 예, 이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느낌에 들어가겠죠? 별로 안 이쁘네요. 예, 이런 느낌. 예,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그죠? 라이벌리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그죠? 예, 퀄리티 때문에 약간, 요런 거는 좀, 시간은 좀, 어쩔 수 없겠죠. 네, 서치에서 또 이름으로 찾는 목록도 있겠죠. 옆에 보시면 재질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스마트 매트리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쉐이더 자체가 이제 그려집니다. 만약에 어떤 갑옷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일부분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재질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시면 이 재질 자체가 아예 그려져요. 이 보이세요? 예, 이런 재질 자체가 아예 그려지기 때문에 어떤 질감 표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재질에 대한 필 컬러라든지 기능들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베이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브스텐스 페인트는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퓨즈 맵만 그렸지만 나중에 이 디퓨즈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중 채널의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베이크라고 그러는데 자, 텍스처를 만약 디퓨즈 맵만 그렸다 치시면 자, 그린 다음에 베이킹 텍스처라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게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맵들 있죠? 앰비언트 오퍼레이션 맵, 그 다음에 노멀 맵, 그 다음에 뭐 아이디 값, 여러 가지 맵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맵을 체크를 해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킹 하시게 되면 이런 맵들도 뽑히게 되겠죠. 자, 이런 베이킹에 관련된 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키는 이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요, 브러쉬에 대한 앵글 값도 역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치나 이런 것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약간 돌리는 걸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맥스랑 우리가 이제 3D,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3D를 통해서, 지브러시하고도 연동을 해봤고, 그 다음에, 서브스텐스 페인트하고도 연동을 해봤고, 제가 이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바디 페인트하고도 연동을 해봤습니다. 바디 페인트는 뭐, 강좌가 길진 않아요. 그죠? 전체 강좌 해봐야 1시간 조금 안 되는 강좌인데, 그래도 그 기능만 갖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강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강좌는 좀 뺐습니다. 서브센스도 좀 기본적인 강좌를 통해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니티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만큼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니까 다 알고 계시면 회사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서브센스 페인터.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